안녕하세요. 자, 또 시작합니다. 총칙, 법률행위. 법률행위 필수요소 의사표시. 법률행위를 내가 하지 않고 남을 시킵니다. 대리제도. 법률행위가 유효가 아닌 무효 취소. 법률행위에 조건 기한을 붙여요. 조건 기한. 이렇게 5동네를 배우고, 자, 우리가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비진이 의사표시. 두 번째가 통정 허위표시. 세 번째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이 세 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자, 비진이 불일치를 알고 갑이 혼자 합니다. 알고 짜고 합니다. 상대방과 통정했다, 짰다. 차고 불일치 사실을 피해자갑이 착각에 빠졌죠. 모르고 합니다. 모르고. 알고 혼자, 알고 짜고. 차고는 불일치 사실을 모르고. 그 다음 사기 강박은 살려고 샀고 주려고 줬어요. 의사표시가 일치합니다. 동네가 비진이 통정착오는 불일치 동네, 사기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동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 발생하는지, 효력 발생과 관련된 3가지 법조문을 보면 돼요. 법조문 3개. 우리가 비진이 통정 착오까지 봤어요. 착오까지. 비진이 의사와 표시, 증여 의사 없이 증여. 상대방은 속마음 모르죠? 표시를 믿었죠. 고마워했으니까 책임집니다. 원칙 유효, 원칙. 하지만 상대방이 을이 갑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예요. 무효. 자, 통정의 표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갑이 을에게 가장 매매합니다. 매매 의사 없이 매매한 것처럼 꾸며. 자, 서로 정을 통했죠. 상대방도 지가 소유권 취득할 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정의 표시, 이 매매계약, 가짜 매매는 바로 무효예요. 바로 무효. 매매가 무효니까 을 등기도 무효, 소유자는 암놈이에요. 암놈. 그래서 갑은 소유권에 기해서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무효니까 받은 거 부당이득, 채권법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있다. 갑의 채권자 A는 권리 2개를 줍니다. 지 채무자가 한 갑의 이 법률행위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채권자 대위권. 그 다음 지 채무자가 한 이 매매계약을 채권자로서 취소해버릴 수가 있어요. 채권자 취소권.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에서 갑에게 돈을 빌려준 이 A는 채권자 대위권도 할 수 있고 채권자 취소권도 다 할 수 있다. 문제는 을이 지가 아파트를 갖고 있지 않고 배신 때립니다. 병한테 팔아제낍니다. 갑과 을이 매매계약의 당사자. 당사자로부터 새로 거래 튼 놈을 제3자. 문제는 이 병이 모르고 샀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통정사실을 모르고 샀다. 선의 3자. 의사표시 동네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아니에요. 선의 3자 병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 따라서 선의 병은 유효로 바뀌어버려요. 뭐가 있느냐? 유. 소유권이 있겠죠. 이 등기 유효, 소유권 취득. 갑은 선의 병에게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돌려줘 할 수도 없고 말소해 할 수도 없고 대항할 수도 없고 이 무효로 주장할 수도 없고 선의 병은 보호됩니다. 이게 선의 3자 보호규정이에요. 선의 3자 보호규정. 3자는 허위 표시를 기초로 구후 나타나야 돼요. 허위 표시를 기초로 구후. 그래서 오른쪽에서 나타난다. 오른쪽. 허위 표시를 기초로 구후 태어난 놈,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
착오. 착각에 빠졌죠. 내 의사는 5억. 그런데 계약서 표시를 공 하나 빠뜨렸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당연히 착각에 빠졌죠. 몰랐죠. 일단은 이 계약 유효. 하지만 취소하세요. 취소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는 법률행위 동네에서 하나 나와요. 제한능력. 제한능력자가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했다. 제한능력자 지 스스로 취소할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어요. 자, 취소. 두 번째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표시에 착오가 있었다 해서 표시상의 착오라고 해요. 문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그 상대방은 항상 손해를 봐요. 그래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 법 조문이 중요 부분 착오일 것,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 착오일 것. 두 번째, 착오를 일으킨 데는 보통 과실, 잘못이 있어요.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실이 엄청 커요. 중과실. 그러면 취소하지 못한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의사표시 전 단계 너 왜 샀니? 왜 매매 계약했니? 법률 행위를 하게 된 이유란 게 있어요. 저는 집 지으려고 갑당을 산 거예요. 법률 행위 의사표시 전 단계 이걸 동기라고 해요. 너는 왜 샀니? 집 지으려고요. 그런데 건축 허가가 안 나와서 집이 안 지어져요. 동기에 착오가 있는 거예요. 동기는 의사표시 전 단계, 즉 의사표시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따라서 동기에 착오가 있다고 해서 취소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내 마음속 동기가 상대방 갑에게 표시됐다면 이제는 계약 내용으로 된 거예요. 따라서 표시된 동기가 중요 부분에 해당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표시되면 이제는 동기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내 동기착오를 갑이 유발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아는 거지. 따라서 표시란 단어 두 글자하고 유발이라는 단어는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이 경우라면 설사 표시를 했든 표시를 하지 않았든 유발된 동기착오는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동기착오예요. 자, 중요 부분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 금전적 손해를 말해요. 따라서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착오 취소할 수 없어요. 따라서 경제적 불이익은 중요 부분에 있어야 중요 부분. 없으면 중요 부분이 아니죠. 자, 그 다음 한 게 농사 지으려고 샀는데 하천이 물에 잠겨 있어요. 취소해야지. 중요 부분. 그 다음에 중요 부분 아닌 대표가 시가착오예요. 시가를 내가 착각했어. 착오 아니에요. 시가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이 거래가 남아날 일이 없다겠어요. 그래서 시가착오는 착오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 아니에요.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자, 중과실 관련해서 보통 과실은 취소할 수 있어요. 중대한 과실에 대비돼서 그냥 과실 앞에 경자, 가벼울 경자를 붙여요. 경과실의 경우는 취소할 수 있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다. 하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는데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딱 하나. 대법원 판례. 상대방 을이 갑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어. 나쁜 놈이네. 알고 이용했어? 따라서 갑은 비록 중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경우라면 취소할 수 있다로 끝나요. 자, 효과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하면 무로 날아가요. 무효. 처음부터 무효. 자, 그런데 갑이 취소한 바람에 을이 손해를 입었네. 다른 건 계약했는데 이거 취소하는 바람에 돌려줘야 되고 무효니까 계약금을 날렸죠. 을이 네 때문에 나 손해 입었어. 불법행위야. 내 손해배상해. 상대방 을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갑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1억 손해배상해. 안 돼요. 이유 착오 취소는 법이 허용합니다. 불법이 아니야. 그래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불법행위가 X 나면 뒤에 말도 X가 나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불법이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했어요. 중요한 거 한번 정리했고. 자, 이제 오늘 사기 강박. 이제 의사표시 네 번째 동네. 사기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교재가 91페이지예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자, 조문 봅니다. 사기 강박 의사표시. 제1항.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91페이지예요. 91페이지. 내가 사기를 당했다 또는 협박, 강박을 당해서 한 의사표시는 이제 법률행위예요. 이 계약은 일단은 유효지만 취소 사유랍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한번 봐봐요. 이게 사기 강박이에요. 갑이 이렇게 사기쳤다고 하죠. 갑이 을을 사기쳤어요. 자, 그러면 사기라는 게 뭐냐? 속입니다. 속이는 행위, 이걸 기망행위라고 해요. 기망 행위에 따라 을은 착각에 빠져요. 을 전철역 들어선대. 내 아파트 사. 갑이 한 거예요. 그래? 알겠어. 속이는 행동에 따라 전철역 들어선대. 내 아파트 사. 전철역이 들어서지도 않는데 사기당한 거지. 전철역이 들어서면 집값이 오르겠죠? 기망행위에 따라 을이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삽니다. 의사표시. 그러면 이 의사표시는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예요.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지만 우리 이 동네 착오하고 다른 게 이 의사표시는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살려고 샀어요. 매수 의사로 땅을, 아파트를 매수한다는 표시. 즉,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일치하잖아요? 일치해요. 살려고 샀지. 즉, 이 착오는 무슨 착오냐? 시험학은 그렇게 상관없지만, 동기의 착오예요. 동기. 의사 표시를 하기. 전 단계죠? 살려고 샀어요. 왜 샀니? 전철역 들어선대요. 근데 사기당한 거지. 그래서 사기는 반드시 착오를 동반하는데, 이 착오는 의사표시 전 단계예요. 동기의 착오예요. 자, 이게 사기입니다. 사기의 개념이 기망행위에 따라 착오에 빠지고 이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래서 사기는 반드시 착각을 동반해요. 착오. 단지 저 착오와 다른 게 동기의 착오예요. 거의 99%가 동기의 착오. 시험하고는 직접 상관없어요. 기망행위, 착오,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 예로 기억하면 돼요. 전철역 들어선대. 근데 사실은 사기친 거. 거짓말이에요. 그래? 착각에 빠져서 삽니다. 매수사로 매수표시. 그래서 사기는 살려고 샀어요. 단지 사기당한 거지. 사기당한 거지. 자, 기망행위. 고의범입니다. 고의. 사기는 고의범이에요. 과실 사기죄 이런 거 형사범죄 아니에요. 고의범. 민사도 마찬가지. 민법도 기망행위는 고의범이다. 따라서 실수로 사기친다. 이런 거 없어요. 과실 기망 이딴 거 없어요. 기출 한 번밖에 안 나왔어. 안 중요해요. 그래서 사기친다는 거, 기망한다는 것은 고의로 사기치는 거지 실수 사기 이딴 거 없습니다. 과실 기망 이딴 거 없다. 그 다음 보통은 적극적 행동으로 사기쳐요. 자기. 하지만 일정한 경우 부작위, 아무런 행동을 안 했는데도 부작위한 기망, 부작위한 사기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보통은 야 전철역 들어선대 적극적 행동 말이죠. 보통 자기에 의한 사기가 거의 대부분인데 가끔은 아무것도 안 했어. 부작위, 아무런 행동을 안 했다는 얘기. 안 입을. 부작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경우에 사기가 되느냐. 신의칙상 고지 의무란 게 있어요.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이 알려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안 알려줬죠. 이게 부작위예요. 사기됩니다. 예를 통해 기억하면 쉬워요. 공동묘지 사건. 공동묘지 사건만 기억하면 돼요. 쉬워요. 자, 아파트 건설사가 분양을 하는데 단지 인근에 야산이 있는데 공동묘지예요. 그런데 분양할 때 이 사실을
안 알려줬어. 공고를 안 띄웠어요. 나중에 입주해놓고 커튼을 베란다를 쫙 열고요. 산을 감상하려고 하니까 옹기종기 묘가 있는 거지. 난리 났겠어요? 난리 안 났겠어요? 난리 났어요. 건설할 때 간혹 한 번씩 가보잖아요. 우리 아파트 들어설 때, 청약됐을 때 가림막으로 가발아놨어요. 공동묘지 쪽을. 그래서 사전에 놀러 왔을 때도 못 봤어요. 사람들이. 이거 아파트 분양할 때 주변에 공동묘지가 단지 인근에 있는데도 이걸 안 알려줬다. 부작이죠. 사기예요. 실직상 건설사는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다면 이거 알려줄 의무가 있다. 고지 의무가 있는데도 안 알려줬기 때문에 이거 사기로 봅니다. 그래서 사기라는 거 기망행위라 속이는 행동 보통은 적극적 행동으로 하겠지만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가능하다. 시험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공동묘지 안 알려준 거 이거 사기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사기라는 것은 기망행위에 따라 내가 착오에 빠지고 이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 이 의사표시는 매수의사로 매수한다는 표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동네예요. 일치하는 동네. 자, 이게 사기입니다. 그러면 효과. 이 사기, 갑의 사기를 통해서 의리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했죠. 일단은 유효지만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효과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무효 아니에요. 착오 사기 강박은 취소 사유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는 3개밖에 없어요. 법률 행위 동네에서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죠. 부모 동의 없이 제한 능력자 법률행위. 2번째가 착오, 3번째가 사기 강박. 일단은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 효과는 소급, 거슬러 올라가서 계약 체결한 5월 1일자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무효. 자, 이게 방금 본 제1항. 상대방이 나를, 계약 상대방이 사기친 경우에. 제1항은 내 계약 상대방이 나를 사기쳤을 때 관한 조문이에요. 자, 그러면 강박이란 게 뭐냐? 강박은 우리 이미 했어요. 의리, 국가. 갑은 누굴까요? 국민. 80년 5공화국 재산 헌납 사건. 자, 너 사형시켜버릴 거야. 네 재산 국가에 무상 공짜로 증여해. 증여계약, 증여하죠. 사형시켜버릴 거야. 협박한 거야, 협박. 이걸 강박이라고 해요. 강박에 따라 상대방 의뢰, 국가의 강박에 따라 갑은 지 재산을 헌납, 공짜로 증여한 사건이에요. 이게 강박이에요, 강박. 그럼 강박이란 게 뭐냐? 해악을 고지합니다. 국가가 너 사형시켜버릴 거야. 해악을 고지해요. 뭔가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고지해요. 너 밤길 조심해. 빨리 나한테 넘겨. 무섭겠죠? 밤길 조심하라는 게 뭐예요? 칼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해악을 고정. 네 집 폭파시켜버릴 거야. 뭐 그런 거요. 해를 끼치겠다는 어떤 사실을 고지, 알립니다. 거기에 따라 갑은 사형시켜버릴 거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지. 공포심에 빠져. 상대방의 어떤 해를 끼친다는 해악 고지에 따라 공포심에 빠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 죽으려고 의사표시예요. 이게 강박의 개념이에요. 사기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사기는 속입니다. 기망행위에 따라 착각에 빠지고 착오에 빠지고 그에 따라 의사표시. 강박이란 것은 해악을 고지합니다. 여기에 따라 공포심에 빠져서 그에 따라 의사표시가 일어나요. 마찬가지 이 의사표시는 주려고 줬어요. 증여한다는 의사로, 국가에 공짜로 준다는 의사로 준다는 증여표시. 즉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그래서 사기하고 강박은
살려고 샀고 이 말이에요. 매수의사로 매수표시 살려고 샀고 증여의사로 증여한다는 표시 주려고 줬어요. 공짜로.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동네가 달라져요. 비즈니스 통정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지만 사기강박은 살려고 샀고 주려고 줬다. 단 사기당했지. 착각에 빠졌어. 협박당해서 무서웠어. 공포심에 따라. 그래서 이건 의사표시 전 단계예요. 자, 그러면 이게 강박이란 얘기죠. 마찬가지요. 고의범이하다. 뭐 과실 이딴 거 없다. 똑같아요. 부작위 이런 건 없어요. 사기만 나오고. 그러면 상대방으로부터 갑이 강박을 당해서 이 법률행위 증여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기강박 원칙 유효. 하지만 취소할 수 있게 해요. 취소할 수 있게. 사기강박은 한 조문에 있어요. 조문. 그러면 이게 제1항이에요. 자, 내용 한번 볼게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란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나. 자, 밑줄. 의사와 표시 일치해요. 하지만 내 의사결정 과정에 사기 또는 강박이라는 위법한 간섭에 의해서 내가 의사표시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사기 강박 의사표시도 두 번째 오른쪽 일단은 유효. 하지만 취소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이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사기 강박 의사표시가 있다. 읽고 이해해야 돼요. 이해됐죠? 이해됐어. 의사와 표시는 일치. 살려고 샀고 주려고 줬다. 자, 사기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에 의해 기망 밑줄 착오 밑줄 의사표시 밑줄 기망 행위에 따라 내가 착오에 빠지고 이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예요. 여기 흑판에 쓴 거 있죠? 이 내용이요. 기망, 착오, 의사표시 밑줄만 하시고 자, 고의범입니다. 고의만 밑줄 하셔요. 그래서 두 번째 줄 2번에 반골 1번에 두 번째 줄 오른쪽 사기는 고의가 있어라. 고의 2단고 2단 몰라도 돼요.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 없어. 그냥 고의범이지 시험 과실만 나왔어. 과실 사기는 성립할 수 없다. 그건 밑줄 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 강박은 고의범, 과실 사기, 과실 기망은 있을 수 없다. 여기만 밑줄 쳐놓고 자, 기망행위는 뭐 속이는 거예요. 자, 넘겨요. 이런 거 시험 안 나오고 자, 공동미 사건이 어디 있느냐 판례 다음 페이지 한 장 넘기셔서 왼쪽 92페이지 판례 동그라미 1번 있죠? 자, 고딕 한번 볼게요. 아파트 분양자는 즉 건설회사는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사람들한테 고지할 신칙상 고지 의무가 있어. 그런데 고지 안 했죠? 고지하지 않고 분양했죠? 이거 사기예요. 이걸 부작위에 의한 기망한 거래요. 그래서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는데도 알리지 않고 한 계약은 사기다. 사기. 기망에 해당한다. 밑줄만 하세요. 그렇게 안 중요해요. 자, 그러면 뭐 오른쪽도 안 중요. 강박 볼게요. 오른쪽 3번. 강박은 어디에 밑줄을 긋느냐 2번 요건에 반걸 2번 강박행위에 1번 동그라미 1번 봅니다. 2번에 1번 강박이란 상대방 자 밑줄 해악고지 공포심 그 다음 저 위에 의에서 의사표시로 가요. 교재가 좀 그래요. 그래서 해악고지에 따라 내가 공포심에 빠지고 그 다음에 의에서 맨 오른쪽 첫 번째 줄 의사표시죠? 의사표시. 그래서 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고쳐버리지 굳이 고치지 말아요. 직접 조심 안 나오니까. 자, 저는 이렇게 의를 쓸 거예요. 표의자가 타인의 해악 고지에 의하여 공포심에 따라 의사표시 이렇게 해줘버리면 차라리 낫다는 얘기지. 의를. 그래서 강박의 의라는 게 뭐냐 강박은 해악 고지에 따라 내가 공포심에 빠지고 여기 있죠? 이게 의야. 해악 고지 공포심 공포심에 따라 의사표시. 그런데 해악 고지 공포심이 의에 없죠? 내용이 있잖아. 그래서 내용 거기 2번에 1번 해악고지 그 단어에 밑줄을 한 거예요. 강박하면 기본이 이 단어 알아야 돼. 해악고지 시험에 나와요. 해악고지 거기에 따라 공포심. 자, 그러면
봐봐요. 지금 이거밖에 안 했죠. 이게 사기강박의 가장 기초예요. 사기강박의 시험에 이거 한 번, 이거 과실기망 한 번, 뭐 이건 나온 적 없어. 즉 30년 동안 한 번 나온 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30년에 한 번 나온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근데 한 번 나왔다는 얘기는 두 번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해야 돼. 우리 기출은 단지 여기에 너무 몰입하지 말자. 지금부터 아직 중요한 게 아직도 남아있어. 그 중요한 걸 하나 합니다. 이제 중요한 걸 거예요. 판례예요. 시가를 목비 안 알려줬거나 시가를 허위고지했어요. 자, 시가 목비, 시가 허위고지. 무슨 얘기냐? 설명 들어봐요. 갑이 을한테 지 소유 아파트를 파는데 갑이 을한테 그랬어. 지 아파트가 현재 시가가 5억인데 을, 내 아파트 말이야. 요즘 시세가 10억이야. 10억이야. 그래요? 오케이. 10억에 을이 샀어요. 즉 무슨 얘기냐? 지 아파트 시가를 허위고지 또는 요즘 당신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돼요? 목비. 목비가 뭘까요? 말 안 해줬다는 얘기예요. 침묵, 목비예요. 즉 시가를 안 알려줬거나 목비했거나 또는 증거같이 5억인데 10억으로 뻥 깠어. 허위고지했어. 5억짜리를 10억이야. 갑이 얘기해서 을이 10억에 계약했다. 나중에 을이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갑, 너 임마 나한테 사기쳤어. 이 나쁜 놈. 5억짜리를 왜 10억이라고 나한테 사기치니? 이 나쁜 놈. 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래. 즉 시가를 안 알려주거나 시가를 허위고지한 게 사기냐 기망이냐. 얘는 착각은 빠졌죠? 자, 어때요? 한번 생각해봐. 이 경우에 시가를 두 배로 뻥 깐 이 갑을 향해 나는 사기를 이유로 사기당했다. 사기 취소할 수 있느냐 문제. 우리 민법은. 사기일까요? 아닐까요? 시가 목비, 시가 허위고지 사기냐 아니냐 이걸만 내 걸로 만들면 돼요. 자, 여기서 뭘 동그라미 해야 돼? 시가 목비, 시가 허위고지 중 어디에 내가 동그라미가 들어간다? 키워드. 어디? 허위고지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사기로 봐야 되거든. 허위니까. 시가에 동그라미 가야 돼. 시가. 우리 했어. 차고에서 내가 시가에 착각을 했죠. 차고도 아니다. 차고 아니에요. 시가는 차고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에요. 시가는 사기 아니에요. 네가 제대로 알아봤어야지. 시가는 오로지 당사자 책임이에요. 상대방이 두 배로 뻥 깠다고 해서 믿으면 안 되지. 다 자기 아파트는 비싸게 팔고 싶지. 그래서 시가를 안 알려줬거나 심지어 허위로 고지했다고 해도 이거 사기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시가는 이렇게 하면 돼요. 시가는 차고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에요. 두 개를 한꺼번에 하면 돼요. 시가는 오로지 본인 몫이에요. 그래서 비싸게 샀든 싸게 샀든 본인 몫입니다. 상대방한테 차고 취소도 안 돼, 사기 취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목비, 허위고지 사기 아닙니다. 이거 3번 나왔어. 아주 잘 나와요. 이게 어디 있느냐? 92페이지 왼쪽 3번 사기의 위법성 찾았어요? 중간 판례 1번이에요. 자, 이제 읽어볼게요. 이 판례 그대로 나와요. 교환합니다. 내 아파트하고 상대방 아파트 소유권끼리 바꾸는 걸 교환계약이라고 해요. 매매교환 임대차 할 때. 자, 갑과 을이 교환합니다. 아파트끼리. 그런데 갑이 일방 당사자가 지소유 아파트 시가를 묵비 안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고지하지 않았거나 혹은 또는 허위로 아직 밑줄 긋지 말아요. 일단 읽는 거니까 허위로 지 아파트 시가는 5억인데 시가보다 높은 가액 즉 10억이라고 허위로 고지했죠.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의사결정에 불법적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야. 없다. 즉 불법 아니다. 자, 거기다 써요. 사기 아니다라고. 그래서 기망행위 아니다. 사기 아니다. 이렇게 이제 나와요. 또는 이 판례 그대로 불법적 간섭
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동그라미 없다. 그러면 밑줄은 어디에 칠까요? 이 세 줄짜리에서 내가 외울 게 시가 첫 번째 줄, 시가 밑줄, 묵비 밑줄, 두 번째 줄, 허위 밑줄, 고지 밑줄. 밑줄은 여기만 들어가는 거예요. 시가 묵비 또는 허위 고지는 여기서는 불법 없다. 없다 동그라미. 그러면 밑에다 사기 X 이렇게 이제 추가 필기가 들어가야지. 그래서 시가를 묵비 안 알려주거나 또는 심지어 허위로 뻥 같다 하더라도 이거 사기 아니에요. 그래서 을 입장에서는 너 임마 사기쳤지 하지만 아니에요. 시가는 오로지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시가 묵비 또는 시가를 허위 고지한 거 이거 불법 아니다. 사기 아니다. 별 3개 하십니다.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해요. 3번 이상 나왔으니까.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봐요. 강박에서 하나 중요한 판례. 이 표시는 판례예요. 판례. 이게 판례야. 자 봐봐요. 강박은 취소할 수가 있어요.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의사표시는 일단 유효지만 나중에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취소란 게 그래요.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쏘아야 돼.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강박이 바로 취소, 유효지만 취소가 아닌 바로 강박에 의한 이 법률행위가 바로 무효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단어 하나만 딱 외우면 돼요. 박탈. 박탈이라는 두 글자가 뜨면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무효예요. 뭘 박탈했느냐?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여지 또는 의사결정의 여지 자체를 아예 박탈했다고 해요. 이게 뭐냐? 을이 조폭이에요. 조폭이 찾아와서 협박을 해요. 너 10억짜리 아파트를 나한테 1억에 팔아. 자, 갑은 아무리 조폭이라도 좀 강단이 있는 사람이에요. 강단이. 싫어요. 싫어요. 못 팝니다. 협박해요. 너 밤길 조심히 한 거지. 너 딸내미 고등학생이지? 와, 이 사람 살짝 쫄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계약 안 했어. 그런데 지금 강박 들어가고 있어요. 강박. 밤길 조심해. 강박이 들어왔어. 하지만 계약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조폭이 갑을 데리고 어디론가 데리고 가. 어디로? 산으로. 야산으로. 그것도 밤에. 5놈이 왔어. 5놈이. 깊은 산에 무지 어둡죠? 어두워요. 끌고 가. 그러더니 나머지 몇 놈이 이게 뭘까? 구덩이를 파. 구덩이. 그러면은 갑은 팔게요. 팔게요. 매매계약 합니다. 자, 그러면 구덩이를 파는 순간 갑은 죽는구나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야산에 묻힌 시체들 진짜 많아요. 실종 사건 있죠? 실종되면 거의 90% 죽었다고 보면 돼. 살해당한 거예요. 시체가 발견이 안 될 뿐이야. 실종 사건 있죠? 죽은 거야. 현실적으로. 시체를 발견 못했을 뿐이야. 야산에 되게 많아요. 실종 그 시체들이 진짜예요. 그래서 아하, 내가 이놈의 돈 때문에 죽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협박을 해도 막상 당하면은 돈이 중요해, 목숨이 중요하지. 그냥 사인합니다. 이렇게 바로 말 나와요. 이게 뭐냐? 이 상태는 단순히 밤길 조심해 이 상태하고 구덩이를 파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협박을 당한 갑은 의사결정할 자유, 여지가 완전히 박탈됐다는 얘기지. 생각할 겨를이 머릿속에 하얘졌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 상태에서 구덩이 팠을 때 한 매매계약, 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단 유효지만 취소. 아니야. 처음부터 무효야. 바로. 처음부터 효력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없는 거야. 처음부터. 이 계약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가 꽤 잘 나와요.
자, 이 판례가 어디 있느냐? 오른쪽에 있어요. 강박 오른쪽 93페이지 판례 박스 있죠? 거기에 동그라미 1번이에요. 자, 일단 밑줄 치지 말아요.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바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강박의 협박 정도가 단순한 해악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야. 자, 어떤 거냐? 의사표시하려는 갑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이야, 박탈. 의사결정의 여지를 완전히, 자, 박탈 동그라미. 그래서 박탈이라는 두 단어가 뜨면 이건 바로 저기 무효 밑줄. 그래서 강박인데도 바로 무효가 되는 건 언제? 의사결정의 여지 밑줄. 의사결정 네 글자 밑줄, 여지 밑줄. 의사결정의 여지를 완전히 박탈. 그러면 취소가 아니라, 유효지만 취소가 아니라 앞으로 가. 바로 무효. 그래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밑줄은 여기만 치는 거야. 그래서 의사결정의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계약의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여야 된다. 즉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됐다. 이 두 글자가 뜨면 이건 유효지만 취소가 아닌 바로 처음부터 무효. 박탈 두 글자만 하는 거예요. 우리 단어 공부해야 돼. 단어. 자, 별 3개 이것도 한 3-4번 나왔어요. 그래서 사기 강박에서 가장 많이 나온 판례가 이쪽 동네에서는 왼쪽 시가. 시가 묵비, 시가 허위고지. 사기 아니다. 외우시고. 시가는 오로지 본인 목 이렇게 이해하시고 외우시고. 그 다음 강박은 원래 유효지만 취소인데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경우 언제냐?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됐다. 박탈. 이 말이 뭔 말이냐? 이거 야산, 구덩이. 사건으로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머릿속이 하얘져서 바로 사인합니다. 실제 사인해야 돼요. 괜히 돈 아끼려다가 죽어요. 진짜 살인사건 많아요. 실종사건이 얼마 많은지 알아요? 많아요. 하루에 수십 명 실종돼. 그게 다 범죄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범죄 피해자. 무서운 세상에 밤길 조심해요.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진짜 실종사건 많아요. 실종사건. 무서워요. 자, 그래서 여기 별 3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디를 가시느냐? 이제 한 페이지를 넘겨보요. 한 페이지. 지금 할게. 자, 4번.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 효과. 한 페이지, 94페이지 왼쪽. 중간 4번 목차. 1번. 상대방이 나를 사기친 경우. 지금 한 거예요. 자, 일단 유효지만 피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그것만 몇 줄이에요. 그 효과는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다. 단순해요. 중요한 건 2번. 제3자의 사기 강박이에요. 자, 지금은, 자, 이제 설명 들어봐요. 페이지는 어디로 가느냐? 첫 페이지로 가요. 법 조문으로. 91페이지로 가고,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게 제1항을 봤어, 1항. 지금은 이제 제2항을 볼 거예요. 법 조문 제2항. 제2항이 뭐냐? 제3자 사기 강박이에요. 자, 지금 한 게 제일 중요해요. 사기에서 제일 잘 나온 게 제3자의 사기예요. 제3자의 사기. 지금 한 건 상대방이 사기쳤죠. 상대방. 내 계약 상대방의 사기야. 이게 법조문 제1항. 내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쳤대. 이게 이제 지금 공부할 제2항이에요. 자, 봅니다. 갑이 을하고 매매계약, 법률행위를 해요. 그런데 지 계약 상대방인 을이 자기를 사기친 게 아니라 A라는 계약 당사자 아닌 놈을 누구? 계약 당사자 아닌 놈은 다 제3자예요. 제3자인 딴 놈이 사기를 쳤어. 상대방 을이 갑을 사기친 게 아니라 얘가 사기당한 피해자예요. 갑이. 그래서 화살표를 봐야 돼요. 누가 사기를 당했는지. 화살표 온 놈이 당한 놈이 이놈이 친 놈이고, 지 계약 상대방인 을이 아닌 계약 당사자 아닌 제3자 A가 사기쳤어요. 자, 그러면 나중에 사기란 걸 알게 됐죠.
그러면 갑은 이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려는데 자기 계약 상대방 을이 사기친 게 아니라 이놈이 사기쳤다는 얘기지. 따라서 무조건 취소하면 을은 아무 잘못 안 했죠. 계약만 날라가. 그래서 상대방 을이 사기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당한 갑이 사기를 이유로 이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조문은 제3자한테 사기당한 경우 사기당한 갑이 이 계약을 취소하려면 반드시 을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제3자가 갑을 사기쳤다는 사실을 상대방 을이 제3자한테 갑이 사기당했구나, 이 제3자 사기 사실을 을이 알았거나, 항상 똑같대. 그럼 뭐가 나? 알았거나 또는 몰랐지만 너 임마 알 수 있었잖아. 알았거나 또는 몰랐지만 너 알 수 있었잖아. 이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제3자한테 사기당한 경우, 이 얘기는 계약 상대방, 내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한테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내 계약 상대방인 을이 이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법조문 제약이에요. 그럼 한번 엎어봅니다. 만약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반대말, 알았다 악이, 알 수 있었다는 몰랐지만 선의과실을 말해요. 빨리 외워야 돼요. 선의과실. 알 수 있었다는 너 몰랐지만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너 알 수 있었잖아. 잘못이 개입된 선의과실을 말해요. 그러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거 반대말은 선의 and 무과실이에요. 선의 무과실이야. 자, 악이 반대말은 선의죠. 선의 과실 반대말은 선의 무과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의 반대말은 선의 무과실이에요. 선의 무과실이 뭐냐? 이 사실을 선의 몰랐고 이 모른 데 대해서 나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을이 제3자한테 갑이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건 and예요. 과실도 없는 거야. 그러면 을한테 날려버릴 수 없겠지, 계약을. 을은 잘못 없으니까. 이게 7번 나왔어요. 7번. 이 법 조문이 진짜예요. 그래서 제3자 사기의 경우에는 내 계약 상대방 을이 내랑 을 입장에서 갑이 제3자한테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취소할 수 있다. 맞는지 뭐 법 전문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둘 다 나와요. 따라서 을이 제3자 사기 사실을 몰랐고 과실도 없다면, 선의 무과실하면 취소할 수는 없다. 취소할 수는 없다. 이 두 개 합쳐서 7번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팁.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하는데 내 계약 상대방이 몰랐고 잘못도 없대. 즉 선의 무과실이야. 그러면 나는 갑은 을에게 선의 무과실, 을에게 뭔가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무조건 없다로 끝나.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몰랐고 거기에 잘못도 없으면 나는 이놈한테 대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느낌이 있어야 돼. 법에서는 뭔가 상대방한테 책임이 지울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내가 들이대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갑이 A한테 사기당한 사실을 선이 몰랐고 거기에 잘못도 없어. 그러면 법은 이 사람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전혀 선이 몰랐고 잘못도 없는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에게는 서술을 무조건 할 수, 나는 할 수 없어. 그게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한해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법조문 제2항이에요. 그래서 이 2항이 되게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봅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일단 눈으로 봐요. 당연히 상대방이 있어야겠지. 을이 있어요. 계약을 말해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또는 상대방이 있는 계약. 자,
상대방이 있는데, 즉 갑을이 계약을 했는데 내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 A가 갑을 사기쳤어요. 또는 강박했어요. 이 경우에는 제3자 사기예요. 이 경우에는 내 계약 상대방 을이 이 사실을, 갑이 A로부터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을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갑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조문을 이해하려면 갑을 A 넣어서 이걸 제대로 읽어버리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례를 기억하세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아하, 갑과 을이 계약을 했구나. 그런데 당사자 아닌 제3자 A가 위에서 갑이든 을이든 어디 한 놈을 사기친 거예요. 자, 예로 갑을 사기쳤어요. 상대방은 을이겠지. 을이 이 사실, 즉 갑이 A로부터 3자로부터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을이 알았거나 또는 몰랐지만 잘못 있는 경우,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이때만 하나여 갑은 이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2항에 별 3개 들어가는 얘기죠. 그래서 내용이 확인하겠지만 이 조문 그대로 넣어요. 조문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엎어쳐서 저렇게. 따라서 제3자 사기에서 을이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고 과실도 없다면 한글로도 나오고 선이 무과실하면 한자로도 나오고 그러면 나는 취소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자, 3항 봅니다. 전 2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의사표시 동네는 무조건 선의 3자 보호 규정이 있다. 자, 이제 다시 아까 글로 가봐요. 효과에서 이제 내용에서 제가 밑줄 쳐줘야지. 자, 4번에 2번 94페이지 왔어요. 4번에 2번에 2번 봅니다. 1번 같은 거 하지도 마시고 시험 우리 나온 적 한 번도 없으니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2번에 1번 봅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대해서 내 계약 상대방 아닌 제3자에게 즉 A에게 갑이 사기 또는 강박을 당한 경우라면 내 계약 상대방이에요. 을이 A한테 갑이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아기 또는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 갑은 취소할 수 있다야.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는 상대방 3자 하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갑을 A 있죠? 저걸 나중에 딱 그리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누구고 3자가 누구고 3자는 A고 여기서 상대방은 을이에요. 취소하는 놈은 갑이고 이걸 이해해야 이 문장이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례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당부하고 싶은 게 막 필기하잖아요. 그러면 알아먹게 필기해야 돼요. 나중에 필기를 했는데 너무 글씨를 작게 쓴다든가 뭔 소리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느냐. 포스트 전에 얘기했나? 포스트잇을 활용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연습장에 쓰고 책에다 가급적 막 하지 말고 책이 더러워. 공부하기 싫어. 응? 그래서 필기하는 것도 이렇게 사례로 된 거 그런 거 포스트 해가지고 딱 여기다 붙여놓으면 돼요. 그럼 위로 올리면 본문도 보고 저 위에다 붙여놔. 공부하는 요령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건 나중에 버려버리면 되거든. 포스트잇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항상 갑을병으로 연습하고 그걸 딱 정리해서 포스트잇에 해서 딱 놓으면 바로 이해가 가거든.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별 3개란 얘기예요. 제 동그라미 1번이. 그래서 밑줄 정확히 해요. 밑줄은 당연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여기 밑줄 들어야 되고 제3자 사기 밑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대로 내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 A가 갑을 사기친 경우 갑이 사기당한 갑이 취소하려면 언제? 을이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저 내용이 없잖아요. 반대되는 말이. 이제 이런 걸 나중에 추가 필기 딱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을이 이 사실 3자 사기당했다는 사실 전혀 몰랐고 선이 잘못도 없다면 취소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시험에 같이 나와요. 같이. 이런 건 이제 추가 필기 대상이지. 추가 필기. 지금 하셔도 되고 나중에 하셔도 되고 복습하실 때. 자,
이 정도로 합니다. 이 정도로. 사기에서 넘겨요. 이제 3월 달에 다른 제도와 관계 다음 페이지 그 불법행 그런 거 이제 한 바퀴 돌아야 돼요. 한 바퀴 우리가 계약법까지 돌아야 이런 게 이해가 가. 자, 10분간 쉬고 의사표시의 효력 그쪽으로 갈게요. 효력 발생.